예, 그럼 증시에서의 주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앞선 헤드라인에서 결과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을 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하원을 8년 만에 탈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 이후에 자신의 트위터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라고 자축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하원 탈환에 대해서도 검증과 균형감을 회복시키는 승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CNN에서는 하원을 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방 맞은 것은 분명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견고하게 지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세가 여전함을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오히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권력을 활용할 준비가 된 걸로 보인다라고 경계했습니다. 자,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 정책 역시 현재 진행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맥너티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측면에서는 더 나빠지지는 않더라도 이전과 같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할 것이다. 또 상원에서 공화당의 계획들은 잘 유지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떤 무역 정책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계속 쭉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아직까지는 우세한데요. 글쎄요, 그래도 한번 중간 선거가 결과가 나오면서 견제 세력들이 다시 한번 확 올라오긴 했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대북 정책이나 아니면 미중 무역 전쟁에도 변화가 있을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우리가 좀 다양한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이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됐었던 것이고 일단 이번에는 뭐랄까 의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 글로벌 IB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물론 오늘 주가가 오르다 보니 좀 긍정적인 목소리가 더 부각되는 거는 일단 좀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소위 의회 권력의 분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리드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이 정확히 교착 상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그 사거리에 딱 뭐라 그럴까? 안에 돼갖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쁘게 볼 수 있겠으나 어찌 보면 일방적인 예를 들어 의회면 의회, 대통령이면 대통령 일방적인 어떤 강행 이런 거로 인해서 정책에 대한 부담 쉽게 해서 딱 이런 거죠. 재정 적자가 커지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어떤 무역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에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자제될 것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소위 어떤 정치적인 미국적인 개념을 보면 체크 앤 밸런스거든요.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 그리드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어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이 긍정적이다,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험적으로 보면 이러다 보니 정확하게 수치로 또 통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대통령이 어떤 공화당인 상태에서 말이죠. 대통령이 공화당 상태에서 의회 권력이 완전히 나뉘었을 경우에 지금같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눴을 경우에 S&P 500이 그 당시에 연평균 12%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 권력이 상원이건 하원이건 상관없이 구분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2% 올랐던 것이고요. 제일 많이 올랐을 때는 그 다음 그림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민주당의 대통령이고 의회가 나뉘었을 때가 제일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16%가 연평균 16% 올랐던 것이고 가운데 중간 정도가 일단 공화당 대통령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갈려졌을 때가 연평균 12% 올라갔던 과거사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럼 직후 1년간 어땠느냐? 직후 1년간은 무려 19.9%가 1년 동안 올랐다는 어떤 경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52년이 되겠는데 물론 이걸 1900년부터 쫙 하면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 최근에는 이랬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치 얘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일단 과거 사례다. 네. 향후를 절대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과거 통계가 진짜 현실로 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진짜 안 가본 면이니까 모르겠으나 딱 이런 거죠. 오늘 3대 지수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3대 지수가 오늘 이렇게 중간 선거 이후 급등한 거에 대해서는 그 결과치를 보면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도 주식하셨던 분은 제가 봤을 때는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1982년 이후입니다. 예. 1982년 이후 그러니까 38년 만에 최고가 오르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바로 그 다음 날 오른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에 대해서 JP 모건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리면 우회 권력이 나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가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 있는 거죠. 물론 반대 목소리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피해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뭐 대통령은 인정을 안 하겠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권력층 자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다음 선거를 노린 상원도 마찬가지, 하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주식 다 올라갔지만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식은 캐터필러 주식이 많이 올라간 예. 것이거든요. 캐터필러가 오늘 4% 이상 올라간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캐터필러는 대표적으로 중국에 관한 대표 피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올랐다. 4.46%가 올랐는데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대통령도 오늘 보면 양당이 뭐 잘하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는 빼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에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CNN 뉴스 들으면서 전 혼자 웃었거든요. 딱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에 떨어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상원이건 주지에서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이유를 뭐라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트럼프스러움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미국의 평론가가 그 얘기 딱 저게 예. 바로 트럼프 다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얘기 아닌가 됐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다 보니 양당이 합의를 코어퍼레이션 협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양당 모두 지금 같은 목소리 내는 것이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산업재, 소재지고 호재가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백악관의 국방비 증가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에서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약간 다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양당, 우리나라 정치는 무조건 반대하는데 미국은 당의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약값에 대한 견제는 얘기를 한 목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에는 부담 요기를 하고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분쟁이 뭐 완전히 갑자기 없어지는 않겠으나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중국 수출 관련주에는 호재 인식하는 것이 일단 다수 의견이다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를 배제하고서라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기대할 만한 것이 간밤에 JP모건에서 내놓은 어떤 전망에 대해서도 참 눈여겨볼 만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스몰캡이나 이머징을 주도로 한 연말까지 증시 랠리가 이어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이쪽에서 잘 나가면 뭐 진짜 다 좋아진다는 건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JP모건이나 예를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워낙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루지 않았을 거와 목소리는 안 나오고 있으나 시장들 상당히 비판적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의견이 더 혼재하고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JP모건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연말까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유명한 투자 전략가이면서 사업가이기도 투자자 비즈니스라는 짐 크레이머 같은 사람들도 오늘 보면 지금 랠리 중에 랠리가 나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페드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약간 좀 꼬리를 내리는 멘트만 나오더라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JP모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다. 지금은 JP모건의 입장에서 보면 실적은 좋은데 지금 이유 없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기간에 워낙 재미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러셀 2000 같은 좀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위험 자산에 그런 것들이 더 피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최근에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된다 할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중을 좀 관심을 갖자. 지금 워낙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회피 심리가 많은데 그런 것도 가져야 된다. 여기에는 비슷한 의견은 블랙락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예.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전망이나 지금 현재 전문가나 투자은행에서 나오고 있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중간선거 이후에
우리 시장은 또 어떨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중간선거 이후에 있을 변수들을 저희가 다 체크를 한 번씩은 해드렸거든요. FOMC부터 해서 GEC 그리고 뭐 양자회담 여기에 뭐 우리가 오죽하면 사중전의 얘기도 했고 네네. 국내에서는 금통위 얘기도 했는데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얘기를 못했는데 이게 연기가 되면서 어제 시장도 좀 주춤 또 했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그 회피 심리가 좀 회복되면 대한민국 이머징 마켓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홍콩 다음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 역할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소한 선거 기간 중에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나라만큼의 미국의 정치가도 막말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좋은 뉴스는 다 파묻히고 다 상대방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이 딴지 걸어서 안 된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지금 제멋대로 하는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No news is good news. 어떤 뉴스도 좋은 게 없다는 거가 이제 중간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될 수다. 그래서 이머징도 마찬가지 일정 수준 더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저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 얘기가 나왔던 대로 우리나라 진짜 좋아지려면 고위급 회담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잘 돼갖고 결국은 지정학조협의 해소가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인데요. 그것이 일단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뭔가 또 멈칫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마치 지난 5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그때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또 뭐 전격 무산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는 뭐 이런 것도 제가 뉴스도 아닙니다. 지금. 3일 만에 그리고 다시 했고.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아쉬운 결과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혼재가 돼 있는 국내 증시인데 그러면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국 시장을 둘러싼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해외 요인도 있고요. 그중에 가장 큰 거는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미국발 그런 무역 전쟁도 있겠고 중간 선거도 있겠네. 그 상당히 많은 것 중에 실제로 보면 미국 중간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 그 하나가 해소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좀 냉정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블랙락이라든가 JP모건에서 얘기하듯이 지금 무역 전쟁도 좀 완화되고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도 비중 늘어나면 대한민국 분명히 일정 수준 이머징 마켓만큼의 분명히 회복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를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내부적으로 보면 오늘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드려야겠지만 대한민국의 주당 이익이라든가 주당 12개월 예상 주당 이익이라든가 그 이익 조정 비율은 지금 아시아에서 최저 수준을 가고 있는 아쉬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펀더멘탈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모아서 뭐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 그만큼 펀더멘탈이 취약하다는 것 자체는 답답한 거죠. 마지막 시장에 대한 대응 말씀드리면 저는 여하튼 지난주 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1차 랠리는 저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다만 오늘 또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찌 됐건 어저께 또 막판에 우리 돌아섰지만 결국 오늘 내일 중에 좀 반등 시도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는 종목을 좀 선별하셔야 되겠고요. 이제는 포트폴리오 좀 만져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고 확실한 것은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에까지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건데요. 늘 말씀드리면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섹터도 몇 개 없고 종목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린 진짜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삼성 SDI, 삼성 전기 그리고 일부 포스코 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크게 알만한 건 LG 이노텍 이 정도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네. 그것이 답답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머징 마켓 전체 글로벌 시장 가치 이 정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주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좋아지는 섹터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좋아하시는 간에 정말 이익이 좋아지는 쪽은 좀 갖고 가셔도 된다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제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요. 시장이 이렇게 혼재권이 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말 연초에는 특히 코스닥 개별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테마주가 아주 횡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엊그저께 보면 유한양이 나면서 제약주 뭐 바이오광약 단체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주말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이 임신하면 200만 원, 애 낳으면 2천만 원 준다니까 육아 관련주 훅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제 보면 많은 분들이 좀 먼지하고 초미세먼지니까 예를 들어서 마스크.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매매하신 분은 마스크 관련주가 진짜 올라가면 웬만한 거 10만 원, 20만 원 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들 아는 거죠. 당장 팔 생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테마가 20, 30개, 10개, 20개 막 돌아다닐 겁니다. 예.
예를 들어 4차 산업도 어느 날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자율주행차 어느 날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수도 어느 날 올릴 수 있을 만큼 테마주가 흥행하는 시장의 전체적인 질 자체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찌됐건 주시장은 대응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시장 전망과 함께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잠시 후 따기고에서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뭐 저희가 뭐 특집으로 밀려갖고 몇 가지 못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중간 선거는 다 끝났고요. 이제 다시 한번 진짜 재료나 이런 거 보셔야 되겠는데요. 11월은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쇼핑 시즌이거든요. 네. 웬만하면 우리나라 요즘 쇼핑하면 블랙이란 말이 다 써 있는데 첫 번째 행사가 이번 주말에 있는 광군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광군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따기고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항영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